부천에서 작업할 때 이야기를 해볼까 해. 건물주의 의뢰를 받고 부천 지역으로 일을 나가게 됐어. 일반 주택가도 아니고 아파트 단지도 아니었지. 조그만한 동네 재래식 시장 안으로 들어가면 골목 사이사이마다 단독주택이 있는데 그중 하나였어. 시장의 역사만큼이나 주택들마저도 오래돼 보였지. 골목 맨 끝쪽에 허름한 집 한 채가 있었는데 감이 오더라고. 현장을 많이 다녀서 그런지 그 집을 보자마자 닭살이 확 돋더라. 인부들과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순간 뭔가 잘못 온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 수년 동안 이런 일을 수백 번 해와서 무서울 것이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자신이 나질 않는 거야. 오죽하면 직원들한테도 작업 취소해볼까 하면서 슬쩍 떠봤다니까. 사건 정리된 지 일주일 만에 건물주한테 의뢰가 들어왔는데 모녀가 스스로 목을 매어 죽은 사건인데 이유는 딱히 물어볼 수도 들어볼 수도 없었어. 우린 그저 청소만 해주면 그만이었으니까. 목을 맨 장소가 화장실하고 안방이었는데 의외로 깨끗했어. 고독사처럼 한참의 시간이 지나 발견된 게 아니고 사건 직후 그 다음날 발견된 거니까. 작업 시간이 새벽 2시경이었어. 최대한 조용하게 물건들을 차에 실어야 했는데 시장 골목이라 차가 조금 떨어진 위치에 있었지. 어두운 골목길을 수십 번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짐이 많았어. 특히 딸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거의 개봉도 안 한 물건이 너무 많은 거야. TV, 오디오, 그 외의 것들도 엄청 많았어. 중고 가게에 팔아도 제 가격 다 받을 수 있을 만큼 정말 새거나 다름없었지. 트럭 한 대로 짐을 싣고 출발하려는데 물건 하나가 툭 하면서 바닥에 떨어지는 거야. 떨어진 물건은 옛날 앨범이었는데 사진 한 장이 눈에 띄더라고. 아마도 돌아가신 분들이었겠지? 젊은 여인과 어린 여자아이 사진으로 봐서는 말이야. 그건 그렇고 직원 하나가 잠깐 휴식하려고 집에서 나와 어두운 골목으로 나오고 있었어.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골목길이라 누군지 알아볼 수도 없었지. 거의 내 앞에 다가와서야 알아봤는데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란 나머지 나도 모르게 그만 현수야, 너 등에 뭘 업고 나온 거야? 라고 내뱉고 말았어. 영문도 모른 채 당황한 우리 직원은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어버렸지. 형체는 뚜렷하지 않았지만 난 직감적으로 알았어. 등 뒤에 업해 나온 건 분명히 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걸. 눈 깜짝할 사이 형체는 사라져버렸고 내 고함에 놀란 직원은 아직까지 얼어있었지. 난 담배 한 대를 입에 물고 직원의 어깨를 툭툭 치며 형이 장난친 거야. 미안.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담배를 폈어. 그리고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다들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지. 도배를 뜯어내고 장판을 뜯어내고 안방과 화장실에 소독을 하기 시작했어. 정말 그날은 일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 왠지 모르게 너무 무서워졌거든. 아니나 다를까 안방에서 소독 처리하는 우리 직원 등에 아까 본 형체가 매달려 있었어. 뚜렷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여자 귀신이라는 건 확실히 알 수가 있었지. 잠깐 설명하자면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귀신은 뚜렷하게 보이진 않아. 그냥 사람의 형체를 한 희미한 무언가라고 생각하면 돼. 여튼 그 여자 귀신이 이 사람 저 사람 등에 옮겨가며 뭔가를 찾는 듯 했는데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정말 미치겠더라고. 혹시나 눈이 마주칠까 나는 시선을 이리저리 피하면서 일을 했어.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너무 소름이 끼쳤어. 정말
문 밖으로 그냥 뛰쳐나가고 싶었어. 그리고 간신히 입을 열어서 직원들에게 얘기했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일찍들 철수하자. 모두들 의아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재빨리 장비를 챙기기 시작했어. 다들 나와 오랫동안 함께한 동료들이라 내가 왜 정리하지 않는지는 대충 알고들 있었을 거야. 우리는 아무런 말 없이 봉고차에 장비를 싣고는 가까운 여관으로 향했어. 그날은 누구 하나 말이 없었지. 우리 직업은 그저 돈 받고 청소만 할 뿐 어떤 것도 궁금해할 필요가 없었어. 그런데 이번만큼은 달랐던 거야. 다음날 낮에 나는 시장 근처로 나와서 건물주를 만나서 물었지. 도대체 왜 모녀가 자살했는지 너무도 궁금했거든. 그러나 어떤 대답도 들을 수는 없었어. 그저 최대한 빨리 정리해달라는 말뿐이었어. 그러니까 더 궁금해지더라고. 잠도 못 잘 만큼. 그래서 평소 알고 지내던 형사 계장을 만나서 그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기로 했어. 이쪽 일을 하다 보면 경찰 관계자들과도 어느 정도 친분을 쌓거든? 그러다 보면 직접 일을 소개시켜주기도 하고 우리도 작업하다가 무언가 발견하게 되면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뭐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지. 그건 그렇고 그분에게서도 딱히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는 없었어. 사건 내용은 기밀이라고 하면서. 근데 이거 하나만 말해주더라. 모녀가 같은 시간 동시에 자살한 것 같지는 않다고. 그리고 특이한 점이 그 어머니 시체는 안구 돌출까지 있어서 아주 끔찍했다고. 목을 매달아 자살하면 간혹 그런 경우가 있긴 하는데 자기는 처음 본다면서 치를 떨더라고. 결국 내가 원하는 대답은 얻을 수 없었어. 그렇게 하루가 저물고 우린 장비를 챙겨서 그 집으로 다시 갔어. 그때 시간이 새벽 1시경이었는데 시장 골목을 들어서자마자 또 그 귀신이 보이는 거야. 미칠 것 같았어. 정말 돌아버리겠더라고. 그 시간에 시장 골목은 정말 어두웠고 술 취한 취객 2~3명이 맞은편에서 비틀거리며 걸어오는데 어제 봤던 여자 귀신이 그 남자들 등을 이리저리 옮겨가며 매달려 있는 거야. 그걸 보자 나는 순간 굳어버렸고 너무 무서워서 눈물까지 나더라. 점점 그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데 차마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다. 결국 난 일도 못하고 숙소로 돌아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 우리 직원들에게는 너무도 미안했지만 그 집 안으로는 죽어도 못 들어가겠더라고. 거두절미하고 팩트만 얘기하고 이만 자야 할 것 같아. 다음날 우리는 일을 끝마치고 사무실로 가기 전에 가볍게 한 잔씩 하기로 하고 시장 골목에 있는 곱창집으로 향했어. 자리를 잡고 음식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맞은편에 앉아 소주를 드시던 어르신들이 마침 그 모녀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그 얘기를 들은 바로는 20대 초반의 딸과 40대 후반의 모녀가 단둘이 그 집에서 살았는데 남편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한 지 오래됐었나 봐. 엄마라는 사람은 변변한 직업도 없이 그저 남자들과 시덥지 않는 만남을 가지며 생활했다 하더라고. 그러다 산악회 동호회에서 자기보다 7살 어린 남자를 만났는데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되었나 봐. 그 전에도 시장에서 장사하는 남자들과 말이 많았던지라 동네 아줌마들도 나쁜 년이라고 쌍욕을 해댔었대. 딸만 불쌍한 거지. 딸은 결혼을 전제로 오랫동안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었어. 그 남자랑 결혼 약속을 하고 회사 생활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으로 여유가 생길 때마다 혼수용품을 직접 마련했었대. 아마도 청소할 때 봤던 그 물건들이 딸이 혼자 힘으로 마련한 혼수용품이었다는 걸 알게 되자 마음이 찡해졌어.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고 만 거야.
그 엄마와 만나던 남자가 자신들의 잠자리를 핸드폰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유출시킨 거야. 그 동영상을 하필이면 딸의 남자친구도 보게 되었고, 그날로 결혼은 없던 일로 하고 헤어지게 된 거지. 일이 커지자 엄마의 애인은 잠적했고, 그날 이후로 모녀의 싸우는 소리가 온 동네방네를 울려 퍼졌다고 하더라. 싸우고 나서 엄마는 시장 포장마차에서 술 마시고 만취가 돼서 집으로 돌아가더래.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엄마가 포차에서 술이 떡이 될 때까지 딸의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었대. 그리고 딸이 먼저 자살한 것 같다면서 그 뒤에 엄마도 뒤따라간 거라고. 옆 테이블에서 밥 먹으면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딸에 대한 연민이 느껴졌어. 너무 불쌍하고 안 됐더라고.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나는 방시 형님을 만나서 밥을 먹기로 했어. 방시 형님은 박수무당이야. 간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집 모녀 얘기를 하게 됐지. 형님, 왜 남자들 등에 그 여자가 엎여 있었던 걸까요? 죽어서도 남자가 그리웠나? 그러자 형님이 얘기하더라.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허공을 보면서 말이야. 두 눈을 잃어버린 귀신은 냄새로 사람을 찾고는 하지. 등에 엎여서든 목에 매달려서든 말이야. 지금 자네 어깨 위에 매달려서 냄새를 맡고 있는 것처럼 말이지. 가끔 어깨가 무겁다고 느낄 때는 거울을 봐봐. 아직도 그 여자가 자기 버린 남자를 찾으려고 네 어깨 위에 매달려 냄새를 맡고 있을지도 모르니까.